진행을 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두 번째 세션으로 진행하게 될 지도표를 활용한 마케팅 수요 예측 방법 강연을 진행해 주신 한양대학교 명예대학의 마케팅 교수 김보람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같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김보람 교수입니다. 저는 마케팅 리포트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인과관계에 대해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인과관계가 별로 안 중요한 이 방법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엑스지부스트 혹시 엑스지부스트라는 용어를 한 번도 안 들어보셨다는 분들 손 들어보시죠. 다 들어는 보신 거죠? 나는 어느 정도 백그라운드가 있다 보면 판단을 해도 될까요? 사실 제가 이 오늘 발표를 교수님한테 부탁하고 어떻게 준비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한 1시간, 한 50분 정도 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이 시간 동안 머신러닝의 알고리즘을 이렇게 소개하기 좀 힘들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 이제 청중들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논문을 쓰는 것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코드 같은 것도 좀 준비를 좀 하고 하다가 제가 게을러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 게을러서 그런 건 아니고 저도 사실 요즘에는 코딩을 별로 안 하고 꽤 많은 부분 심지어 파이퍼 코딩 같은 것도 AI한테 조언을 받아서 하는 게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AI로 점점 그게 이제 엄청나게 가속화될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이 엑스지부스트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를 한 4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마친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긴 있는데 인구 감소를 예측한 부분도 있었고 비땡땡 프랜차이즈 매장 매출을 예측하기도 하고 포토이즘이라고 아실 텐데 포토박스 이제 거기는 연예인들과의 협업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어떤 연예인들과 일을 하는 게 과연 수익이 많이 날까라는 그 예측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이제 마트 데이터를 가지고 마트의 다음 주 3개월 후 앞으로의 매출을 예측하는 그런 것도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 제가 한 최근 한 2, 3년 동안 했던 것들을 쭉 생각해 보면서 점점점 AI를 쓰면서 제가 코딩을 덜 하고 심지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도 점점점 AI에 의존을 덜 하게 되면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을 하는가를 같이 따라해보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AI를 활용을 해서 정말 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써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디테일한 코딩이나 이런 것은 제가 이제 혹시 이제 당연히 의뢰를 주시면 제가 이제 보내드리고 좀 논문을 쓰는 과정 이 자체가 어떤 컨텍스트에서 논문을 써야 되는지 그런 것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예측과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이제 학부 수업으로 학부 학생들한테 마케팅 리서치를 가르치는데 인과관계 챕터가 있어요. 인과관계 챕터 때 제가 보여주는 이 그래프를 갖고 왔어요. 이제 좀 멀어서 잘 안 보실 수도 있지만 이 파란색 라인은 아이스크림이 얼마나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서 아이스크림이 월별로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를 큐빅미터로 해가지고 나오게 파란색 라인이고요. 이 빨간색 라인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숫자예요. 익사한 사람의 숫자예요. 그런데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거하고 아이스크림 판매하는 거하고 이 그래프를 그려보니 굉장히 비슷하게 보여요. 심지어 X축을 이제 이렇게 놓고 두 개를 이렇게 했을 때도 이렇게 정의 관계가 굉장히 뚜렷한 정의 관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걸로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물에 빠져서 주는 그것들 숫자, 그러니까 익사자의 숫자와 이게 터치가 되는군요. 이게 바뀌어졌네요. 그래서 익사자의 숫자와 아이스크림이 판매되는 것과의 사실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지식으로 알 수가 있어요. 뭐 만약에 정말 인과관계가 있다면 익사자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아이스크림을 못 팔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인과관계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게 같이 움직일 때 우리는 코렐레이션은 높아요. 뭐 코렐레이션이 저희 캘큘러스 이런 수업 들을 때 계산 코렐레이션은 코베리어스에다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렇게 나눠가지고 나오면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어떤 x와 y의 두 개의 코렐레이션을 본다고 봤을 때 여기서 뭐 x, y가 아이스크림 판매 숫자와 어떤 이 익사자 속에서 근데 그 두 개의 속성은 사실 필요 없고 두 개가 같이 잘 변하기만 하면 코렐레이션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마케팅 연구를 잘 보면 마케팅 연구는 무엇이 왜 변화하는지를 설명하는 게 엄청 중요했어요. 다시 말해서 인과관계를 따지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였어요. 특히나 2021년도에 그 구이 인벤도와 이렇게 그 세 명의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세 명의 경제학자가 외쳤던 게 뭐냐면 아이덴티피케이션 엄청 중요하다. X가 Y에 영향을 미치는 게 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내야지. 그러면서 뭐 디퍼런스 인 디퍼런스라든지 뭐 프로페셔널 스코어 매칭 이런 걸로 X가 Y에 영향을 미치는데 다른 것들 다 컨트롤하고 그게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내는 게 결국은 원인을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엄청 중요하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 원인은 없죠. 근데 같이 변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2015년도에) AER에서 이제 경제학에서 가장 좋은 저널이라고 할 수 있는 AER에서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 그 논문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뭐 인과관계 이렇게 주의할 수 있어. 인과관계 주의할 수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예측이 엄청나게 중요하기도 해. 그러면서 예를 들게 판사가 구속되어 있는 어떤 범죄자를 혹은 범죄자로 예상하고 있는 구속되어 있는 사람을 이제 보석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구속으로 풀어줄 때 과연 보석의 결정이라는 게 다른 것도 다 컨트롤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도망갈지 안 갈지에 대해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게 이제 인과관계를 따진다는 그런 세팅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어떤 범죄자 하나하나가 만약에 보석 결정을 내려서 풀어줬을 때 도망갈지 안 갈지 확률을 예측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인과관계가 다가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엑시브스는 결국은 인과관계를 가지고 논문을 쓰고 인과관계를 가지고 마케팅 리서치 혹은 어떤 비즈니스 리서치를 하는 건데 인과관계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측을 하는 게 엑시브스인데 예측을 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과관계를 밝혀낼 때는 기존의 어떤 리그레션 같은 어떤 디퍼런스 이런 방법을 쓸 때는 이 정책을 시행하면 그거가 어떻게 바뀌는가 혹은 이게 과연 근본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원인이 밝혀질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하는 건데 프레딕션은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걸 예측만 할 수 있으면 돼. 그래서 앞에 있는 걸 가지고 앞에 아이스크림 사례를 보면 아이스크림이 얼마나 팔릴지를 가지고 익사자 숫자가 사실 상관은 없지만 예측하는 데는 쓸 수 있어요. 아이스크림이 얼마나 많이 팔릴지에 대해서 사람이 얼마나 많이 물에 빠져 죽는지를 가지고 예측하는데 꽤나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AI는 블랙박스라고 말하잖아요. 어떤 관계를 복잡하게 어떤 관계가 보이는지는 모르지만 예측만 잘하면 돼. 약간 이런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프레딕션인데 프레딕션에서도 이제 페이퍼를 리서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일단 여전히 좀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비교를 사실 이게 주제에 따라서 어떤 주제인지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 리그레션이라는 바탕으로 한 어떤 커널 인퍼런스를 꼭 리그레션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회계 분석이 주가 되는 이런 이 인과관계를 따져보는 게 있고 이 예측하는 게 있어요. 이 기존에 지금 사실 사회가 마케팅에서 나오는 연구의 소식의 한 90% 이상은 이 인과관계에 대한 논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인과관계는 바이어스가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이어스를 줄여야 되는 인터널 베리티예요. 인터널 베리티라는 게 어떤 실험실을 우리가 실험을 하는 이유는 어떤 x가 y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x 말고 또 다른 어떤 x2, x3, x1이 아닌 그런 것들 다 컨트롤하고 해야 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퓨어하게 정말 x 자체가 y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 싶으니까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결국 어떻게 보면 인터널 밸리디티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 내에서 진짜 x가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밝혀내는 게 엄청 중요한데 이 예측이라는 게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프로젝트 할 때도 매출이 뭐 3개월 후에 매출이 어떻게 나올지 이런 걸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의 데이터도 잘 되지만 이게 미래의 데이터에서도 잘 적용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라서 엑스터널 밸리디티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적점이 달라요. 그래서 엑스터널 밸리디티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거는 이제 아웃 오브 샘플 이제 보통 머신러닝을 하다 보면 보통 우리가 나누죠. 기간을 나누죠. 샘플을 나누죠. 이거는 트레이닝에만 쓸 거야. 그리고 이거는 테스트에서 쓸 거야.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이걸 테스트셋에서 테스트를 해봐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예측을 잘하는지 또는 언스포바이스드 러닝 같은 경우는 얼마나 클러스터링을 잘하는 건지 또 이런 식으로 아웃 오브 샘플의 어떤 설명력이 엄청나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차이가 있는 게 이제 커널 인프런스하고 이제 프레디션인데요. 이 프레디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보면 어쨌든 프레디션은 예측을 잘해요. 다시 말해서 예측을 했을 때 오류가 적어요. 오류가 적다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 존재하는 y가 있고 그래서 매출 다음 달 매출 예측을 해보자. 다음 달 매출이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이 나왔어. 근데 우리 예측치는 800만 원이라고 예측을 했어. 그러면 그 차에 200만 원의 이 오류 갭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측치와 아니 실제 값과 예측치와의 차이를 가장 줄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예측을 잘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줄여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수식을 이렇게 해보면 이게 바이어스와 베리언스라는 두 가지의 텀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이게 크레딧 텀 같은 이런 이제 어떤 에러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에러 세 개를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체계적인 바이어스라는 것과 베리언스라는 게 있어요. 이제 뭐 이걸 깊게 들어가면 사실 이제 그거 하겠지만 이 그래프를 하나 제가 보여드리면 기본적으로 이 모델이 복잡해지면 우리가 예측을 할 때 모델이 복잡해지면 바이어스는 줄어듭니다. 이 빨간색의 바이어스는 줄어들어요. 근데 베리언스는 올라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래프를 하나 그려가지고 제가 이 포토이즘의 연예인들의 매출을 예측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연예인들의 매출을 해봤을 때 이 사람들이 포토이즘이 BTS의 이 포토 프레임을 만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가수가 또 있을까요? 뭐 제니라는 가수의 포토 프레임을 만들었을 때 이 매출이 얼마나 예측을 해봤어. 그래서 수치가 만약에 인기도라고 해볼게요. 인기도는 뭐 예를 들어서 WOM의 모더 마우스에 얼마나 많이 되는 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걸 실제로 매출이라고 보면 매출이라고 봤을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의 어떤 뭔가 이제 트렌드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기가 별로 없을 때는 매출이 별로 안 나오다가 갑자기 올라가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S자의 모양의 이런 게 나온다고 쳐봐요. 이렇게 나온다고 치면 우리가 매출을 예측을 할 때 만약에 여기 있는 거를 여기까지 있는 여기 있는 거를 우리가 트레이닝으로 쓰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만약에 테스트를 한다고 봐요. 만약에 그냥 심플하게 리그레션 라인을 그리면 이렇게 하면 이 리그레션 라인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게 예측을 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모델을 해가지고 모델을 엄청 복잡하게 해가지고 내 모델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다 예측할 수 있게끔 이렇게 모델이 트레이닝이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과적하다고 하는 건데 이게 너무나 잘 되면 이쪽을 예측하기가 너무나 하기 힘들어요. 다시 말해서 모델 자체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이 라인은 엄청 간단한 거예요. 근데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이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베리어스가 커진다.
베리언스가 커져요. 그래서 이 머신러닝으로 예측을 할 때는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바이어스가 모델이 복잡하게 된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모델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이 베리언스가 커져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때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거예요. 이 바이어스하고 베리언스를 줄이는 게 결국은 머신러닝 모델의 굉장히 큰 숙제예요. 다시 말해서 이 전체적인 에러의 어떤 이 총 합은 이 바이어스와 베리언스의 두 개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델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이 베리언스가 커지고 반대로 모델이 안 복잡해지면 이 바이어스가 커지는 거예요. 이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엑시부스트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 게 모델을 복잡하게 만들면서도 모델을 복잡하게 만들면 바이어스가 줄어들거든요. 모델을 복잡하게 만들면서도 이 베리언스를 줄이는 방법을 고안해낸 게 이제 엑시부스트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들어보신 분들도 꽤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디시전 트리라는 게 있어요. 디시전 트리. 의사결정 나무라고 하죠. 의사결정 나무를 바탕으로 한 건데 의사결정 트리가 너무 복잡해지면 이 나중에 향후 이제 아웃 샘플 프레딕션을 할 때 되게 베리언스가 올라가요. 하지만 이 거대한 디시전 트리를 만들지 말고 조그마한 디시전 트리를 만들면서 복잡하게 하지만 모델의 복잡도는 올라가지만 베리언스가 줄어들까 커지지 않게 하는 게 결국은 이 엑시부스트의 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장점이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트리라는 게 이제 아까 말했던 모델이 복잡한 디시전 트리인데 이거는 바이어스는 적지만 베리언스가 엄청 큰 거고 엑시부스트는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제가 조금 더 설명해드리겠지만 방법을 써가지고 베리언스를 제어하면서 바이어스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이 효율성이 높아진 예측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논문을 우리가 쓴다고 치면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이거를 실제로 논문을 써가지고 이제 퍼블리시가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매장의 매출을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매장의 매출을 예측을 했을 때 뭘 했냐면 저희는 이제 기본 그 그로서리 스토어 마트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대형 마트에서 이 구매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예측을 해봤어요. 근데 요즘에는 옴니 채널이라고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사람들이 다 섞어서 쓰잖아요. 그러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관계가 없는 게 이제 옴니 채널인데 옴니 채널 상황 하에서 사람들이 언제 오프라인을 쓸지, 언제 온라인을 쓸지, 하시면서 언제 어디에서 구매를 할지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예측을 따로 해봤어요. 매출, 온라인 매출 예측도 해보고 오프라인 매출을 좀 해보니까 온라인 매출이 훨씬 더 예측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 옴니채널 상황 하에서는 온라인으로 어쨌든 매출 예측이 더 쉽다, 오프라인보다. 그게 이제 나오는 게 오프라인은 굉장히 충동 구매가 강해요. 기존 연구에서도 말하지만.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가면은 이제 너무 맛있어 보이면 내가 원래 사려고는 했는데 그거는 한 5개 사려고 하는데 옆에서 시식코너에서 만두가 맛있어 보여가지고 또 사고 임펄시브 바이가 엄청 강한 곳이어가지고 예측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쓴 논문은 첫 번째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데서 도와주는 건데 기업이 매출을 예측을 할 때 오프라인은 어떤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은 그런 거구나 온라인이 매출 예측이 더 쉽구나 그런 거고 또 다른 거는 봤더니 이제 과거 구매 정보를 가지고 예측을 할 때 온라인에서는 되게 큰 카테고리 레벨이 중요한 거예요. 뭐 과일, 뭐 과거에 이 사람이 과일을 몇 개 샀는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오프라인에서는 되게 작은 카테고리, 뭐 과일이 아니라 사과 몇 개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매출 예측을 할 때 기업들이 기업 경영을 위해서 어떻게 이 예측을 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수단으로서 그 논문의 컨트리뷰션이 났어요. 그거 말고도 몇 개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방법이 또 있지만 이 논문에 따라서 이 엑스큐브스를 가지고 마케팅 저널에서 우리가 어떤 걸 컨트리뷰션 해야 될지 할 때 한 가지 방법은 어떤 굉장히 참신한 이 예측 신호를 제시하는 것도 좋아요. 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장애 루어라는 페이퍼를 꼭 다운을 받아서 이걸로 논문을 쓰실 때 이거 하나만 사실 AI한테 던져주고 이거랑 비슷하게 코드를 하라고 해주셔놓고 이게 너무나 좋은 페이퍼인데
방앤로가 이제 매니지먼트 사이언스에서 나온 건데 얘네는 뭘 했냐면 레스토랑이 1년 이내에 망할 가능성이 얼마인가를 가지고 엑스지부스를 가지고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마케팅에서 엑스지부스를 가지고 논문을 쓴 제일 좋은 페이퍼가 아닌가. 이게 사실 실제로 상도 받았고 한 논문인데 이제 여기서는 레스토랑이 1년 이내에 폐업할 확률이 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예측을 하는 건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왜 예측을 하지 보여주지도 못해요. 그냥 예측을 하는 건 정말 많은 폐업을 예측할 수 있을 만한 정보를 그냥 정말 다 빼놓고 그냥 예측을 하고 1년 이내에 예측할 확률 뭐 30%, 50% 뭐 이렇게 그걸로 스토리를 만들기는 어렵거든요, 사실. 근데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의 가장 큰 거는 사진을 가지고 사람들이 리뷰를 쓸 때 사진을 올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올린 사진 정보가 매출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아니 매출이 아니라 폐업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큰 기여를 하는구나라고 사진 정보가 예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큰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엑시부스 같은 논문을 쓸 때는 이런 사실이 예측력을 높인다라는 그거를 이제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컨트리뷰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좋은 시그널을 발굴해내서 그걸 컨트리뷰션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 방법론이 우수하다. 근데 사실 이 방법론이 우수하다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마케팅 쪽에서는 컴퓨터 사이언스나 이런 쪽으로 가고서 어플라이드하는 쪽이 많아서 정말 너무나 좋은 방법이 컴퓨터 사이언스나 이런 데서 개발이 됐거나 아니면 내가 블랙박스를 좀 뜯어보자. 다시 말해서 예측 모델의 블랙박스를 좀 뜯어보자라고 해서 어떤 뭐 어느 정도의 메서더러지컬 컨트리뷰션이 있으면 모르지만 사실 메서더러지컬이 이게 더 좋은 논문이다라고 하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정말 좋은 저널, JMI나 마케팅 사이언스, 매니지먼트 사이언스 보면 이 메서드 가지고 컨트리뷰션을 해가지고 나오는 연구는 진짜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물론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 할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논문의 개수가 적다. 어쩌면 확률이 적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는 이 예측을 해서 실무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이런 디시전에서 이 예측을 함으로써 기업이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어서 이게 어떻게 좋다라는 이 세 번째 컨트리뷰션을 가지고 논문의 어떻게 보면 포지셔닝 전략을 가죠. 논문을 쓸 때 사실 포지셔닝 전략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 하나의 포지셔닝 전략을 갖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것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고, 이 논문에 대해서 조금 더 이게 사실 제일 정말 좋고 이 논문이 한 20장짜리인데 어펜딕스가 파일 2개로 어펜딕스 한 100장이에요. 거의 80장이에요. 정말로 이 프레딕션을 할 때 사용한 변수들을 어떻게 처리했고 이런 것들 자체가 너무나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정말 좋은 이제 논문인데, 이 논문을 가지고 조금 뭐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은 이제 옐프라는 리뷰 웹사이트에서 리뷰를 긁어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진을 가져왔어요. 약 70만 장이 넘는 사진을 가져와가지고 이 레스토랑이 언제 문 닫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폐업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엑시부스트를 썼을 때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쉐프 밸류라고 해서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어떤 요소가 이 예측하는 데서 중요하게 사용됐느냐를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해보면 레스토랑이 폐업을 하는데 어떤 요소가 레스토랑 폐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어떤 요소가 레스토랑 폐업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뭐 레스토랑의 예를 들어서 퀄리티도 중요하겠죠. 리뷰 내용도 중요하겠고, 리뷰가 안 좋으면 뭐 묻을 가능성이 높겠죠. 리뷰 정도도 중요할 수도 있고, 가격도 중요하겠죠. 가격 정보, 그리고 어떤 물건을 파는지, 주변에 경쟁자가 누가 있는지,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다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 보인 거는 그런 것들이 다 있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진이 짱이더라 이거예요. 사진을 넣어서 예측했을 때 예측력이 훨씬 올라간다는 걸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의 어떤 컨트리뷰션이 그런 부분이고, 쉐프 밸류를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쉐프라는 이 방법을 쓰면 과연 어떤 변수가 예측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크게 기여합니다. 이거는 꼭 인과관계랑은 조금 다른 겁니다. 인과관계의 해석으로는 해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어떤 요소, 어떤 팩터가 이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기여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쉐프이고요.
10분 그래서 뭐 이런 이 논문에서는 사진을 뭐 컴퓨터 비전 API를 통해서 사진을 가지고 다 이 라벨을 냈어요. 이게 뭐 스시 사진이냐, 피자 사진이냐, 뭐 정말 이런 것도 다 하고 이 어떤 이 라벨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토픽으로도 이 차원을 좀 축소시켜서 그다음에 이제 예측을 한 건데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요소들을 사용했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뭐 파이닝 중에 하나는 봤더니 사진이 레스토랑 사진 중에 음식 사진이 많은 사진 레스토랑들이 안 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결국은 망하지 않는 건 비결은 맛이다. 이런 거 인테리어 사진도 있고 뭐 어떤 사람들과 같이 찍은 사진도 있고 하는데 음식 사진이 많은 레스토랑들이 결국은 안 망하더라. 이런 걸 밝혀낸 거고요. 근데 그게 인과관계는 아니다. 이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면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러한 요소들 음식의 어떤 이 토픽, 음식에 대한 토픽이 존재할 때, 들어갈 때, 이게 인과관계를 보여줘. 어쨌든 그럴 때, 안 망하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거 보여주세요. 그래서 원리에 대해서 제가 약간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원리에 대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트리를 바탕으로 하는 게 엑스부스트의 근간입니다. 이 디시전 트리라는 건 원래 이제 머신러닝의 굉장히 초창기 모델이고 많이 나오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제가 오늘 여기 방금 버스 타고 오는데 비가 오려나 하고 봤어요. 비가 올지 안 올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우산을 한 10명 중에 한 2명이 우산을 그래 그렇구나 하고 핸드폰 네이버를 봤더니 방수 확률이 30%. 그래서 사람이 우산을 몇 명이 들고 있는지 네이버에서 몇 프로가 나오는지 그리고 구름을 봤을 때 구름이 어떤지 이런 걸 가지고 비가 오겠다라고 결론을 내는 거거든요. 나름의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비슷한 거예요. 이제 이거 아이돌이라는 여러 가지 연예인들이 포토이즘이랑 상품을 출시했을 때 어떤 연예인이 돈을 얼마큼 벌어다 줄까라는 예측을 할 때 뭐 일단은 과거에 매출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주별로 200만 원이 넘었냐는 거냐. 그래 200만 원 넘었어? 그러면 아이돌이 아니야. 그럼 아이돌이면 이렇게 그러면 한 매출 한 300만 원 나오겠군라고 예측을 하는 거고 아이돌 과거에 매출이 별로 안 나왔어. 그러면 이제 평균이거든요. 평균적으로 한 35만 원 되더라. 한 700명의 어떤 이 연예인은 과거에 매출이 별로 안 나왔어. 근데 얘네는 이제 한 35만 원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는 이런 디시전 트리 있거든요. 이런 디시전 트리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데 이 엑시 부스트라는 거는 한번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1000명의 연예인을 우리가 예측을 한다고 했으면 1000명의 평균 예측 평균값이 127만 원 전체 1000명의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이 그럼 그걸 가지고 각 연예인들 하나하나 보면 첫 번째 있는 애들은 매출이 150만 원이었어. 그럼 127 더하기 23은 150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잔차가 뭐 23만 원이야. 23만 원이고 뭐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럼 이 잔차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을 일단은 트리를 가지고 큰 트리를 가지고 예측을 한번 해서 뭐 큰 트리라기보다 어쨌든 초기의 트리 전체 모델을 가지고 하는 예측을 해서 잔차가 나오면 이 잔차가 왜 나왔는지를 설명하는 트리를 또 만들어요. 크게 하나 만들고 옆에다가 이제 크게 하나의 이제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뭐 만들고 그다음에 잔차를 가지고 이 트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 잔차를 가지고 트리를 만들어서 이 잔차에 대한 고려가 반복이 돼가지고 한 200번 정도의 이 200개 정도의 연관된 트리들을 만들어가지고 이 계속 오류를 줄여나가는 이 뭐랄까요 서로 연결된 트리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줄여나간다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XG 부스트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제 이 트리가 너무 복잡해지면 복잡하지 않도록 어떤 이 페널티를 좀 주기도 하고 이 트리가 이어져서 만들어질 때 이거를 이제 해시아 매트릭스가 2차 도함수를 또 고려를 해서 하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게 XG 부스트라는 게 사실 좋은 거거든요. 디시전 트리에서 그걸 만들고 그다음에 여러 트리를 합친다는 이걸 이제 앙상블이라고 하는데 이거 여러 트리를 합쳐서 만드는 방법 그리고 어떤 이 트리가 여러 개 만들어질 때
오류가 과하게 이용되지 않는 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가격과 방지를 위해서 이제 정보화를 처리하고 이런 과정을 처리함으로써 나온 게 사실 이제 그래서 이제 XG 무수라는 게 기본적인 어떻게 이게 이 어드밴스 이게 발전되어 가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사실 이거는 이 체넨 부스트리는 2016년도에 페이퍼에서 나왔고 이게 나온 뒤로 그 캐널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정말 웃음을 숱하게 많이 안겨준 이 방법은 이 XG 부스트입니다. 그래서 XG 부스트가 예측력을 상당히 높게 나와요. 저희가 사실 그 연예인들이 주별로 매출이 얼마큼 나올지 그런 걸 했을 때 평균적으로 쉽게 했을 때는 뭐 97.6% 정도의 정확도가 나왔거든요. 실제로 보지 않고 이걸 예측을 했을 때 상당히 정확도가 잘 나와서 실제 기업에서 사용하기에도 너무 좋고 논문으로 쓰기에도 어쨌든 굉장히 좋은 그런 건데요. 이 업데이트 규칙은 제가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에 쓸 때 한 이 두 개 정도의 수식 정도만 넣어주면 되는데 이제 업데이트 펑션 함수가 있고 함수에서는 이제 로스 펑션이라고 해가지고 오차가 오차항이 있고 오차를 로스 펑션에 오차를 줄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이 과적합되면 안 되는 거. 여기서 이 과적합되는 거거든요. 이 과적합되면 나중에 예측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복잡해질 때 과적하게 되는데 이 너무 복잡해지지 않도록 하는 어떤 이 페널티를 여기다 주어줌으로써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트리가 이게 가지를 나눠서 어떤 요소에 대해서 가지를 나눠서 이야기해봐야 돼. 이런 거에 대해서 개인 이 값이 0보다 크면 나누고 아니면 굳이 여기서 나누지 않는 게 예측력을 높인다는 이 두 가지의 어떤 이퀘이션 정도가 사실 이제 논문에서 보통 쓰여지는 이 수식들입니다. 이제 제가 사실 실제로 했던 거에 대해서 좀 가져와 봤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는 10cm라는 가수가 2024년도 세 번째 주에 이만큼의 세일즈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결정해야 되는 게 유니더 모델이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는 이 회사에서 받은 데이터가 뭐냐면 각 매장, 포토이즘 매장이 우리나라에 한 4, 5개 정도 있어요. 각 매장별로 그 각 프레임이 얼마큼 돈을 벌어들였는지 그런 매출 데이터가 있습니다. 위클리, 셀레브레티, 스토어 레벨 데이터예요. 그게 이제 유니더거든요. 제가 사실 우리 박사과정 리서치 미팅할 때마다 맨날 물어보는 게 유니더거든요가 뭐냐, 이 분석의 단위가 뭐야? 라는 걸 항상 물어보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매장별 셀레브리티를 매출을 예측했어요. 다시 말해서 부산대 포토이즘에서 BTS 상품이 몇 개 팔렸는지를 예측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이 그래놀레리티 이게 굉장히 마이크로한 데이터인 거죠. 그랬는데 이제 여러 가지 뭐 기업이랑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기업은 의사결정을 할 때 매장별 연예인별 매출보다는 그냥 전체 매장 다 합쳐서 어떤 연예인이 돈을 많이 벌어다지 안 보내나. 그렇게 해서 오케이 그러면 매장 단위는 하지 말고 이 데이터를 좀 더 에그리게이션을 해가지고 매장 연예인 주차로 레벨로 이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2024년도에 세 번째 주에 세일즈는 이만큼이 나왔는데 이때는 이제 처음 콜라보레이션인 거예요. 처음 10cm가 이때 처음으로 콜라보레이션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몇 가지 데이터를 사실 상당히 많이 모았는데 검색 엔진에서 연령대별, 성별대별 그 연예인이 얼마큼 검색이 되어 있는지를 다 모았고 그 다음에 트위터 아이돌에 대한 모든 정보는 트위터에 있거든요. 그래서 트위터에서 트위터 데이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매장 데이터도 있으니까 매장 정보와 주변에 있는 사건 정보도 보고 그 다음에 과거 데이터라든지 각 연예인들이 공연을 했었는지 뭐 그런 정보들을 다 모아가지고 총 한 130개 정도의 변수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제 85개군요. 85개의 변수를 가지고 또 과거의 세일즈, 미래 매출을 예측하는 데서
가장 좋은 게 과거의 사이트였거든요. 사실 뭐 우리가 만약 그냥 리그레션이라고 하면 뭐 오토코릴레이션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엄청 많이 써야 되는데 머신러닝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뭐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다 들어줘도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이 정보를 넣었는데 이제 그러더라고요. 회사에서는 이 연예인이랑 일을 할지 말지를 보통 한 두세 달 전에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두 달 전에 결정을 한다고 치고 그러니까 8주 전, 마이너스 8, 그 전 정보들을 다 사용해도 되겠구나 해서 8주 전 8, 9, 10, 11, 12 과거의 어떤 8주부터 4주 동안의 어떤 이 매출 정보와 그 다음에 어떤 뭐 평균들, 그 이동 평균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 연예인들의 정보들을 다 모았어요. 연예인들의 국적이 어딘지, 연예인들의 MBTI는 뭔지, 얘네가 가수인지 배우인지, 그리고 소속사가 뭐 SM인지 JYP인지 뭐 이런 것도 다 모으고 이런 것들 다 모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경쟁자들의 매출도 모았어요. 이번 달에 혹은 지난달에 경쟁이 되는 인생네커 포토그레이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주차별로 어떤 매출을 제가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드, 사실 이런 코드도 제가 다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편하게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 제가 필요한 부분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실제 코드로 이제 데이터 처리하는 거라든지 제 2년치 데이터가 있었거든요. 2024, 2025. 그래서 약 152주씩 104주잖아요. 2024년 플러스 2025년 26주차까지를 트레이닝 데이터로 쓰고 마지막 26주차를 이제 그 테스트 셋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해줬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트라이를 많이 해보죠. 심플한 것부터 시작을 하고 이제 엑스체브스 같은 경우는 이 러닝 레이트가 되게 뭐 중요하긴 한데 이거는 보통 0.01 저는 0.01로 이제 최종 이게 됐는데 컨버리가 됐는데 0.05에서 시작을 해서 이런 것들을 했는데 요즘에는 AI한테 내가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고 하이퍼 파라미터 어떻게 초기값을 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고 하면 AI가 주는 게 그게 더 낫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초기값들을 했다가 총 한 75번의 이제 뭐 파이썬을 가지고 저희는 예측을 했는데 75번 정도의 이 모델이 돌아갔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이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 값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것저것 해보면 되긴 하는데 AI를 써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넣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연구를 할 때 이제 저희가 보였던 것 중에 하나 보면 연예인 매출을 예측하는 데서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한 요소일까라고 봤더니 그래서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을 베이스라인은 그냥 정말 과거에 있는 매출 정도만을 가지고 예측을 하고 그 베이스라인에다가 요소들을 하나씩 더해봤어요. 어떤 이 인구 통계 정보, 그리고 경쟁자 정보, 트위터 정보, 네이버 정보, 그다음에 다 합쳤을 때. 그래서 다 봤더니 경쟁자를 더했을 때의 이 예측력이 제일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요소가 예측치를 많이 향상시키는지를 봤더니 경쟁자 정보가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결국은 이 포토박스에 몇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저희는 물론 경쟁자들을 인생네컷과 포토그레이만 하긴 했습니다만 그 경쟁자들의 매출 정보가 사실 예측치를 높이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엑스체브스 같은 말로 논문을 쓸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결과를 가지고 마치 인과관계인 것처럼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떤 리거러스한 어떤 이 컨트롤된 팩트를 다 해가지고 리그레션 베이스의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요소가 컴페리터 요소가 예측치를 높이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다라는 정도로만 이야기를 해야지 인과관계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저희 방법으로는 보이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과거에 이력이 없으면 예측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재밌었던 이 파인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연예인들 중에 어떤 연예인이 예측이 진짜 잘 안 되지? 아니 무한도전 멤버들이 예측이 안
무한도전은 우리가 이미 약간 우리의 마음속에 옛날 연애에 있는 거야.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굳이 떠들지도 않고 뭐 트위터에서 말도 안 해. 하지만 이 상품이 나오면 엄청 많은 사람들이 가서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뭐 워드 오브 마우스라든지 트래픽이라든지 이런 걸로는 잡히지 않는 것들이 무한도전이 나오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떤 샘플들 어떤 것들이 오류가 많은지를 좀 보여주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과거의 데이터, 과거의 세일 데이터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의 같이 어떤 설명력, 예측력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게 이제 어떤 이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의 어떤 중요한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나눠서 예측력을 갖고 오는 게 중요할 수도 있다는 상황에서 가졌죠. 그래서 논문을 전체적으로 서술을 해놨는데 보통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마케팅에서 가설이 꽤 많이 있죠. 인과관계라는 경우가 꽤 많아요. 거의 90% 정도의 가설 논문이 있죠. 인과관계 논문. 근데 사실 이런 엑스플로러는 가설이 없습니다. 논문 자체가 가설이 없고 그냥 뭐 예측을 해보고 예측력을 말을 해주고 예측력을 높이는 데서 어떤 요소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서 뭐 순서는 이런 것 같아요. 기존 연구는 인트로가 있고 뭐 리서치 백그라운드가 있고 뭐 하이퍼스 빌딩이 있고 메서드가 있고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있고 결과가 나오고 결론을 내죠. 이게 커저라는 건데 프레디션에서는 뭐 인트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리서치 백그라운드나 어떤 리터처 리뷰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모델로 와서 모델에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엄청 많은 부분에 할애를 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장인 루어 페이퍼에서도 정말 변수 데이터 처리 어떻게 데이터를 만들었는지가 페이퍼에 정말 이 더블 스페이스로 하면 거의 한 10장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정말 많은 분량이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여주거든요. 그런 부분을 자세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측력을 보여줄 때는 단순하게 엑스부스트 하나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측하는 데 쓰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뭐 라sso, 리치, 뭐 랜덤 포레스트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보여주면서 이제 결과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마케팅의 약간 그 탑 저널 좋은 저널들의 좀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는 심지어 마지막에 인과관계까지 했더라고요. 그 카우셜 포레스트라고 머신러닝인데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어떤 중요한 사용하는 방법인데 그걸 가지고 해서 심지어 인과관계까지도 하나의 로봇 체크로 보여줌으로써 이 음식의 사진이 많아지는 게 레스토랑의 클로저를 확률을 낮춘다는 것을 인과관계로까지 보여줘서 이 변수 처리까지 해서 이 인과관계를 보여서 그렇게 한 논문이긴 한데 어쨌든 가설이 없이 예측을 얼마나 잘했는지를 보여주면서 어떤 요소들이 예측이 잘 되는데 도움이 주는지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논문이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제가 논문을 할 때 뭐 실수라든지 이런 게 좀 있는데 그런 부분 넘어가고 엑스티브스가 나오고 2016년도에 나온 페이퍼라고 엑스티브스가 많이 사용됐거든요. 정말 그 케이블이라든지 실제 실용적인 예측력을 어떤 보여줘야 되는 대회에서 엑스티브스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측력이 진짜 좋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라이트 GBM은 이제 이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엑스티브스를 굉장히 빨리 계산이 되게끔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카테고리 변수 그래서 뭐 비가 올지 아닐지 바이너리를 예측한다라든지 혹은 뭐 상중하 이런 세 개의 어떤 범주를 예측할 때는 엑스부스트보다 좀 더 나은 방법이 있다라는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더블 레벨 해가지고 이 머신레이닝을 예측을 하고 인과 추정이 같이 나오는 이런 것들에 대한 관련된 이 연구 방법론이 있는데 이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드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는 저도 이제 자주 쓰는 기석 정보인데 이 기석을 갖다가 거기에만 들어가셔도 정말 요새는 정말 제가 했을 때는 이 기석 사이트 클로드한테 넣어주고 이 클로드 내 데이터 넣어주고 내가 맞춤을 해달라고 요즘에 해줄 정도로 AI가 사실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기석을 많이 봤는데 이 옵티나라는 이 파이썬 이게 사실 제 경험상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성능이 제일 잘 되고 저도 이제 옵티나를 가지고 많이 이제
예측을 하는데 다른 것들도 한번 뭐 사용해보셔도 되고 이런 옵션화가 굉장히 좋습니다. 기업 정보를 가져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그것도 굉장히 컴퓨터를 보고 내가 실제 사용할 수 있게끔 도움이 많은 거라서 가져왔고요.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나 있으실까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편히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일단은 김보라 교수님께서 지금 사실 순서가 아마 아시겠지만 세 번째 진대 두 번째로 오셔가지고 막 긴장이 걸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우시면서 너무 완벽하게 강의해 주셔서 지금 실무 스킬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는지부터 그다음 논문 정도지 그리고 논문에서도 사실 아까 준비해 오신 발표를 보시면 리뷰어에 대한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해야지 이런 전략까지 사실 보여주는 너무 촘촘하게 수업을 알차게 구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분과 분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마지막 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치도 한 2분 정도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혹시 필요하신 잠시 나눠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이랑 토요일 근데 한 개는 지나쳐 있었어요. 아 그래? 아니 그냥 안 골라.